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국힘당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를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가훈과의 공개 썰전, 김기현 대표 체제를 뒤흔드는 비대위로의 전환 발언에 김기현이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공식적인 이유고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지금의 상황이 보다 분명하게 보입니다. 최근 국힘 내부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검사들을 대거 공천한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관련 여론조사들이 쭉 나왔죠. 여기에 김기현과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준표가 엊그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검사 정권이라고 공격하는데 검사들이 많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망할 것이다. 자, 이 발언은 홍준표가 윤석열과 척지려고 마음 먹고 하는 발언입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김기현 대표가 시정에 전념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자 홍준표는 이렇게 말하죠. 현역 정치인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당 상임고문에 위촉된 것은 내가 처음이고 당 상임고문에 위촉된 것은 중앙정치에 관여를 해달라는 것이다. 해촉 절차를 거친 뒤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 김기현이 그 다음날 바로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는 투로 당대표 직권으로 해촉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 홍준표는 검찰 대거 공천하면 망한다라는 매우 민감한 발언을 했고 사실상 잘라봐 왜 안 자르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깐족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해촉을 하자 엉뚱한데 하프리를 한다. 입당 30년 만에 상임고문 면직은 내가 처음 들어본다며 사실상 지가 자를 테면 잘라봐 이렇게 해놓고는 정말 잘랐다고 엄청나게 분노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소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당대표 직권으로 나를 해촉시켰다. 되지도 않을 사람을 밀어서 당대표를 만들어 놓았더니 느닷없이 뒤통수를 치네요. 나는 늘 앞통수를 치지만 그렇게 뒤통수 치는 건 비열한 짓입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한자 더 적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김기현도 앞통수를 친 거예요. 자기가 자르라고 했으니까 잘라줄게 이렇게 된 건데 뒤통수 쳤다고 공시령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클리앙에서는 이런 해석이 올라왔습니다. 홍준표는 뽑아먹을 지지율 있으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홍준표는 매번 그랬다 매번. 정치 무관심층까지 돌아서는 이 상황이 오기까지 텀이 몇 달이나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분위기가 바뀌니까 지지율 빨아먹으려고 튀어나오는 거죠. 홍준표는 자존심도 없고 순간에 희노애락도 그리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면 MB한테 팽당했을 때 그만뒀겠죠. 기회주의자를 한계까지 당겨놓으면 딱 홍준표예요. 럭키 안철수 같은 겁니다. 튀어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매번 저걸 인간적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마음 따뜻한 분들이 계셔서 또 얘기합니다. 자, 저는 이 해석에 100% 동의합니다. 전후 맥락상 홍준표가 해촉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는 윤석열 임기 초반에 바짝 엎드려서 협조를 해오다가 한계가 드러나는 이 시점에 여당 안에 야당이라는 포지션으로 옮긴 겁니다. 내 목을 쳐달라고 검사 대거 공천 망한다 이렇게 운운을 했던 것이고 내 목을 쳐달라고 끊임없이 도발해서 유도한 끝에 할 말 한다는 이미지와 자연스럽게 포지션을 옮길 수 있는 명분을 오늘 얻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내분 상황을 두고 전가훈과 결부시켜서 국힘당이 전가훈 대신 홍준표를 내쳤다. 이 해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현은 전가훈을 곧 내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전가훈을 추앙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김재원의 징계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교회 부지로 1차 알박기로 500억을 벌 뻔했다가 사우나 건물로 2차 알박기를 시도하다가 500억을 날려먹은 전가훈이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쳐내면 새 정당을 만들 것이다. 자, 이 또한 약속 대련의 측면이 있습니다. 국힘당은 전가훈을 내치는 액션을 보여주면서 극우 세력과 결별하는 이미지를 얻어 중도 확장력을 넣고 전가훈은 위성정당 만들어서 극우 종교 세력을 표를 받아서 다시 해쳐 모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가훈이 내쳐진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힘당은 싸워도 싸우는 게 아니고 헤어져도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인데 뭔 짓인들 못합니까? 자, 이런 가운데 국힘에서 살아남고자 오늘도 몸부림치는 인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주 4.3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태영호 국힘 의원이 독도 망언을 했다고 합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된 일본의 외교 청서를 두고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의 징표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뭐 자기 나라가 아니라고 말을 막 하네. 아무래도 빨갱이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태영호가 북한으로 송환되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홍준표는 해촉을 유도했다. 국힘의 내분 상황은 약속 대련인지를 늘 의심해야 한다. 현재 언론들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터졌다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장난쳐? 너무 좀스러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한 MBC 보도를 보니까 문제의 돈 규모는 총 9,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6천만 원, 즉 한 명당 300만 원씩을 전달했고 하위직 60명에게는 50만 원씩 전달됐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뭐 회식비 아닙니까? 경력금? 명절 경력금 뭐 이 정도 아니에요? 자, 물론 이게 사실이라면 잘못은 된 거죠. 소액이라도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50억 클럽도 있고 오늘 윤석열 147억 특활비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심각하게 보도하는 건 좀 웃기지 않아요? 검찰하고 룸빵에서 뒹굴었던 거 공개한다고 하니까 민주당 막 까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뭐 이런 겁니까? 자, 정말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스럽다. 라스뉴스! 최근 한동훈의 딸이 미국 MIT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미국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미주 맘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MIT는 사기꾼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을 세계 최대의 글로벌 청원 사이트에 올려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한 해당 청원의 입장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국에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주 교포 엄마들입니다. 한동훈의 딸의 일명 미국 입시용 스펙 쌓기 관련한 각종 의혹과 한동훈 측의 해명을 지켜보던 지난 며칠간은 저희에게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엄마인 저희는 이 사태를 지지정당에 따른 진영 논리를 통해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입시를 겪었거나 겪게 될 자녀들을 둔 당사자들의 입장이기에 더욱 또렷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 사태의 본질은 한국 특권층이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해 촘촘히 설계하고 실행했던 조직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얽혀있는 이 범죄 카르텔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자녀라는 사실이 저희를 공분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의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자, 현재 주요 방송에서 이 이슈를 다루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도어 스태핑을 하고 있는 한동훈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하느냐? 과거의 한동훈의 공식 해명은 이거였습니다. 그 스펙들은 입시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은 밝혀야 됩니다. 13살부터 2달 만에 논문 5개와 전자책 4권 쓴 거, 6개월간 6개의 단독 저자 논문을 작성했던 거, 1년 동안 영어 전자책을 10권 출판했던 거, 그리고 케냐인이 대리 작성한 그 논문을 이번 MIT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딸 한지훈 씨는 평생 의혹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치겠습니다.